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2020 모션 그래픽의 입문 강좌 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강의 계속 이어서 애프터 이펙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첫 번째로 바로 뉴 컴포지션을 했을 때 보게 되는 이제 그 설정 값들이 있죠.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이런 설정 값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은 이 프리셋 부분이 있죠. 어떤 특정한 프리셋을 선택하게 되면 미리 약속되어 있는 가로 세로 해상도,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 프레임 레이트 값이 자동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리셋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나머지 값이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주죠. 물론 이제 이런 미리 약속되어 있는 수치를 쓰기보다는 그냥 커스텀으로 둬서 이미 어떤 해상도로 직접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800 곱하기 800 또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는 스퀘어 픽셀, 프레임 레이트는 29.97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방향의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삭제를 해버리고, 하지만 이렇게 이미 해상도로 쓰기보다는 약속되어 있는 미리 규격화되어 있는 해상도를 쓰는 것이 전체 작업상 봤을 때 안전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납품 규격이 있는 그런 성격의 프로젝트를 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명확하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컴포지션이 어떤 해상도와 어떤 프레임 레이트 또 어떤 픽셀 어스펙트 레이시오를 가져야 되는지를 미리 판단을 해놓고 그 값대로 먼저 설정을 해놓고 꼭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작업 중간에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레이트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은 이미 작업이 한참이나 지난 후에 그런 설정 값을 바꾸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레이트에 굉장히 민감한 성격의 작업을 진행하실 때는 작업 중간에 값을 바꾸기보다는 미리 작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명확한 출력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딱 고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해 주는 것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이즈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면은 관련 작업자끼리 협의를 해서 최종 출력 해상도, 최종 출력 프레임 레이트를 먼저 결정해 주는 것이 작업의 순서가 되겠죠. 또는 이제 이 고객으로부터 클라이언트로부터 요구되는 출력 포맷이 있을 겁니다. 그에 맞는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를 역시 결정해서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될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미 어떤 해상도 값을 이렇게 넣지 않고 미리 약속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를 사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값이 자동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값들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해 준 값이 아니라 비디오 전체 산업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약속으로 굳어져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920, 1080이라는 이런 수치가 임의로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비디오 산업의 역사적인 또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의 약속으로 굳어져 있는 수치란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는 그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보게 되면 어떤 이미 파일을 임포트를 해서 보게 되면 그 비디오가 갖고 있는 가로 세로 해상도가 있겠죠. 1920, 1080이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다른 비디오 영상을 또 임포트를 해서 보게 되면 해상도가 1280, 720이고 프레임 레이트가 25fps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소스가 어떤 식으로 가로 세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또 역시 컴포지션에 이용이 됐을 때 세팅이 되는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이제 지금 가지고 온 이 비디오 소스에 맞게끔 컴포지션 세팅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가로 세로 해상도
1280 720 프레임 레이트는 25니까 25 fps로 설정을 해주고, 대부분의 이제 그 HD 관련 영상들은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가 스퀘어 픽셀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해당 비디오 소스를 또 가지고 와서 레이어에 배치를 해놓고 그 이후부터 어떤 모션 그래픽 이펙트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그 이런 번거로운 설정 작업 대신에 그냥 자동화된 세팅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비디오 소스로부터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뉴 컴포지션으로 세팅을 해서 자동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그에 따라서 보게 되면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해서 자동 설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려는 그 비디오 소스에 맞게끔 컴포지션 세팅을 해준 것이고, 이것이 아니라 컴포지션은 다시 삭제를 해버리고 새로운 뉴 컴포지션에서 다음과 같이 바로 HD 1080 29.97 프리셋을 사용해서 가로가 1920 세로가 1080 스퀘어 픽셀 29.97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있는 상태로 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컴포지션 세팅하고 다른 비디오 소스를 또 선택을 해서 레이어 구조로 갖고 오게 되면 이같이 해상도가 이제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 스케일 값을 충분히 늘려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뭐 그에 따라서 이제 원래 좀 스케일이 작은 것을 확대를 시켜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화질 저하는 생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영상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모션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 영상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25 fps고 지금 이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는 29.97이죠. 그러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언뜻 봐서는 잘 느껴지지 않는 모션상의 속도가, 재생 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문제와 함께 이 영상이 만약에 어떤 오디오로 갖고 있다면 그 소리도 약간 느리게 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 이 같은 문제를 무시를 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세팅을 했던 가로 세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에 맞는 그런 화질과 모션 상태를 얻기 위해서는 컴포지팅 세팅과 맞는 비디오 소스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억지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라든가 해상도가 맞지 않는 것을 강제로 맞춰주는 어떤 일련의 작업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사용하라는 비디오 소스가 갖고 있는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하고 실제로 작업하려는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가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언뜻 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질 저하와 함께 재생 속도가 타이밍이 어긋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사용하려는 컴포지션의 세팅 값과 사용할 소스 레이어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해상도라든가 이 프레임 레이트는 서로 일치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바로 이제 이 가로 세로 해상도라든가 프레임 레이트와 또 관련이 돼서 대표적인 규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리셋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규격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규격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몇 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떤 비디오 영상을 제작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먼저 주어진 비디오 영상의 가로 세로 해상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 해상도는 비디오 역사를 봤을 때 크게 보자면 SD 해상도, HD 해상도,
그 다음에 UHD 해상도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SD 해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해상도가 바로 720에 486, 가로가 720픽셀, 세로가 486픽셀 정도 되는 비교적 작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HD는 이제 바로 1280, 720 또는 1920, 1080 해상도를 갖고 있고, UHD는 3840, 2160. 보게 되면 이제 그 점점점 가로 세로 해상도가 점점 커지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그 8K 정도 되는 해상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프리셋을 보게 되면 8K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이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애프터 이펙트 입장에서 보면은 작업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 더 많은 CPU 계산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겠죠. 720, 480에 비해서 1920, 1080이 훨씬 더 많은 컴퓨터의 자원을 쓰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영상 산업을 봤을 때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해상도는 바로 1920, 1080입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그 HD 규격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영상을 촬영하고 모션 그래픽을 놓고 또 그 상태를 이제 방송이라든가 웹 스트리밍 또 유튜브 이런 곳에 이제 그 게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 포맷이 바로 1920, 108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래에 어떤 모션 그래픽 작업을 애프터 이펙트로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 1920, 1080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업의 어떤 개념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1280, 720으로 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납품을 해야 될 클라이언트 측으로 납품을 해야 할 영상의 규격이 UHD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끔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 요소로 이제 그 고려할 부분이 바로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바로 흔히 FPS 프레임 퍼 세컨드의 의미로 1초당 구성되는 프레임의 개수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1초에 이제 그 과연 몇 장의 이미지를 재생을 시켜서 영상을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션의 느낌이 좀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초당 12fps보다도 초당 30fps가 훨씬 더 모션이 좀 더 개수가 많기 때문에 모션이 부드럽고 정밀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 30fps보다는 60 또는 120 이쪽이 훨씬 더 모션이 더욱더 부드럽고 더욱더 정밀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1초로 구성하는 프레임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역시 애프터 이펙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더 많은 CPU, 더 많은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컴포지션 세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변수가 일단 가로 세로 해상도, 두 번째가 바로 프레임 레이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컴포지션이 구성이 되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컴포지션이 차지하는 메모리의 양, CPU의 계산 속도 모든 그 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와 또 관련이 돼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 종류가 다양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즉 초당 15프레임에 비해서 초당 30프레임이 더 많은 프레임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션의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30보다도 60 또는 120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어떤 이미 그 촬영이 끝난 비디오 소스로 갖고 와서 배치를 했을 때 그 촬영된 영상이 갖고 있는 프레임 레이트를 유지를 해서 작업을 해야만 원래 촬영되어 있는 상태의 모션의 어떤 품질 또 타이밍을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를 이제 바꿔버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모션의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이 컴포지션을 제가 삭제를 해버리고 바로 이 비디오 영상으로부터 새로운 컴포지션을 자동 세팅을 해서 보게 되면 뭐 지금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특별하게 어떤 모션의 느낌이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죠. 컨트롤 K 보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29.97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가 강제로 29.97이 아니라 초당 15로 바꿔보죠. 네. 그러면 이제 모션이 약간 조금 이전과 비교해서 약간 끊기듯이 느낌이 나오게 되죠. 초당 8프레임으로 바꿔보죠. 네. 훨씬 더 모션이 부정확하게 끊긴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정상적인 스피드보다도 좀 느리게 재생을 시켜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이상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잘못 설정해서 작업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지금 제가 사용하려는 그 소스에 맞는 29.97, 29.97 똑같은 세팅으로 해주게 되면 정상적인 스피드로 볼 수 있게 되죠. 네, 프레임 레이트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수치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그냥 뭐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수치를 결정해주는, 선택해주는 메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치도 가로 세로 해상도만큼 비디오 발전 역사에 따라서 몇 가지 구분하는 그 특징적인 프레임 레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게 되면 그 HDTV 1080 29.97로 되어 있는데 이 29.97이라는 이 수치는 바로 NTSC라고 불리는 그 규격 안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사용하는 어떤 비디오 방송 신호 규격이 한 가지로 통일이 되어 있으면 이 같은 구분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그 방송 신호 규격을 보게 되면 NTSC라고 불리는 규격이 있고 PAL이라고 불리는 규격이 있습니다. NTSC는 바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일본 또 그 다음에 한국 같은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송 규격이고 PAL은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그 유럽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송 표준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그 표준 규격마다 사용하는 고유한 표준 프레임 레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NTSC는 바로 그 표준이 바로 29.97이고 PAL은 25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5가 있고 29.97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9.97을 이제 2배를 한 59.94 역시 25를 2배를 한 50도 역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29.97, 59.94가 바로 NTSC를 위한 것이고 25, 50이 바로 PAL을 위한 프레임 레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프리셋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름 앞에 보면 NTSC라고 쓰여져 있는 규격이 있죠. NTSC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프레임 레이트가 29.97로 바뀌게 되고 PAL을 선택하게 되면 바로 25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에 따라서 가로 세로 해상도도 같이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그 프레임 레이트도 결국 하나의 어떤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기술적인 이유에 따라서 그 프레임 레이트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역시 이제 그 최종 출력이 되는 그 타켓 프레임 레이트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우리나라 어떤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그런 모션 그래픽 작업이라고 그러면은 29.97 또는 59.94가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이라고 그러면은 25 또는 50을 쓸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 프레임 레이트 설정도
최종 출력이 되는 그 포맷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미리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 중간에 이제 그 프레임 레이트를 바꿀 수 있긴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결정된 프레임 레이트로 딱 고정해서 작업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프레임 레이트 타입 중에 보면 24하고 23.976 프레임 레이트가 있죠. 네. 이 두 개의 프레임 레이트는 바로 일반적인 그 비디오 작업이 아닌 영화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 프레임 레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작업한 어떤 모션 그래픽의 결과물, 애프터 이펙트의 그 작업 결과물이 영화 극장 스크린 쪽에 걸려야 되는 그런 성격의 작업이라고 그러면 23.976 또는 24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뭐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실사 비디오 영상 소스로 갖고 와서 작업하는 경우라 그러면은 그 소스에 맞는 프레임 레이트로 설정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정지 스틸만 가지고서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그래픽적인 요소로만 전체 영상을 구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냥 23.976으로 세팅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바로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가 이 설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죠. 일단 이제 이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제 픽셀이 있겠죠. 지금 확대를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의 이제 그 픽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픽셀을 이제 그 확대를 해서 봤을 때 한 축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와 세로축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1대 1이라면 결국 이 픽셀은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 뭐 TV라든가 모니터라든가 그런 장치에 따라서는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한쪽이 살짝 긴 형태로 또는 위쪽이 살짝 긴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사각형 비율보다도 그 위쪽으로 살짝 길거나 또 옆으로 이렇게 살짝 긴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미지의 어떤 가로 세로의 비율의 느낌이 무척이나 달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비교를 좀 해보자면은 바로 새로운 뉴 컴포지션을 해서 이 컴포지션 이름은 컴프 A 해상도는 이제 1920, 1080 표준 HD 해상도로 지정해 놓고 프레임 레이트는 29.97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를 스퀘어 픽셀로 해 놓겠습니다. 스퀘어 픽셀이 정사각형 픽셀이 가지고 있는 가로축, 세로축 길이가 똑같은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원 서클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해 줍니다. 이번에는 컴포 P라고 해서 똑같은 해상도, 똑같은 프레임 레이트로 지정해 주되 대신에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를 바로 D1DV NTSC 0.91 수치로 바꿔서 만들어 줍니다. 똑같이 이제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이제 서클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분명히 정원을 기대했는데 살짝 지금 찌그러져 있는 형태로 보이고 있죠. 다시 컨트롤 K 이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를 스퀘어 픽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이제 프리뷰 기능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설정 값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그 시각적인 내용도 미리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픽셀 NTSC 0.91 비율 달라지게 되죠. 또는 이번에는 1.5 또는 1.46 그에 따라서 역시 다른 느낌으로 찌그러지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어떤 하나의 픽셀이 만들어지는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이같이 전체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의 이제 그 일반적인 HD 영상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스퀘어 픽셀입니다. 그 얘기는 가로 세로가 갖고 있는 비율이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죠. 하지만은 일부 카메라들 있죠. HD 카메라이긴 하는데 그 카메라 중에 일부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픽셀이 촬영되는 방식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한 축이 짧거나 긴 모양으로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설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용하는 그 비디오 소스가 과연 어떤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반적인 HD 카메라로 촬영이 되어 있다, 또는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에 촬영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그런 영상이라고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스퀘어 픽셀로 모든 영상이 촬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비디오 영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이 이렇게 다른 식으로 촬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그 비율에 맞게끔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 값을 설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같이 이제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그 초보적으로 입문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그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가 다른 그런 케이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개념상으로 어떤 특정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그 픽셀이 가지고 있는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 포맷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만을 그냥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은 기본적인 HD의 포맷으로 모든 영상 작업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스퀘어 픽셀로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Lock Aspect Ratio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프리셋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비율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HD 1080 29.97로 선택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 비율로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20을 1080으로 나누게 되면 그 비율 값이 16대 9 또는 1.78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이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전체 해상도를 바꿔 할 경우가 있겠죠. 이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한 축이 가지고 있는 길이를 줄이게 되면 나머지 세로축 길이가 그 비율이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1000이라고 바꾸게 되면 그에 따라서 1778 픽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이제 따로따로 입력을 해서 자유롭게 조정하고 싶다면 이 기능을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서 값을 개별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졸루션 설정 부분이 있죠. 이 설정 부분은 사용자가 지정한 이 가로 세로 해상도 그 값을 1대1로 어떤 품질상의 저하를 일으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싶다면 레졸루션을 풀로 설정을 해줍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하프나 서드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하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제 사용되는 해상도가 960에 540으로 줄어들게 되죠. 네. 풀로 하게 되면은 1920, 1080 그 사이즈를 그대로 지금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속도적으로 빠른 작업을 초기에 진행하고 싶다면은 그냥 이 설정을 하프로 두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 설정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풀로 설정을 해주고 바로 이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 퀄리티 설정 부분에 있는 오토로 사용해주게 되면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이제 이 해상도에 따라서 풀, 하프 또는 이제 서드, 쿼터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자동화된 설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컴포지션 세팅 쪽에서 이 설정을 따로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냥 레졸루션을 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스타트 타임 코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체
컴포지션이 갖고 있는 시작 시간은 시, 분, 초, 프레임 넘버 개념으로 봤을 때 00 시간으로 스타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타트 시간을 인위적으로 바꿔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 시간을 5초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05로 입력해놓고 OK. 그러면 보게 되면 이제 그 스타트 타임 코드가 5초로부터 이제 스타트 되는 거 알 수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컨트롤 클릭을 할 때마다 보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프레임 넘버로 표시가 되고 다시 컨트롤 클릭 그럼 이제 타임 코드로 바뀌게 되죠.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시간, 두 번째가 분, 세 번째가 초, 네 번째가 프레임 넘버를 뜻하게 됩니다. 바로 이 타임 코드를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시작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맞춰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값을 직접 타이핑을 해서 그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2분 5초로 스타트 타임 코드가 바뀌게 됐죠. 듀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체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간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스타트 타임 코드는 0초로 해놓고 역시 이 시간 길이도 타임 코드 개념으로 해서 쓰고 싶은 길이가 있겠죠. 저는 이제 10초 정도 해놓고 00로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전체 시간 길이는 0초에서 10초로 설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컴포지션 세팅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이 조정 옵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제대로 얘기하자면 더 많은 부분을 또 풀어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관점 안에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이 컴포지션 세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